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현장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한 실정인데 감염병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는 마스크 재사용 내용이 포함된 개정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내놨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는 깨끗한 곳에서 잘 말려야 하며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로 말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속에 헌혈이 뚝 끊겼기 때문인데 혈액원은 코로나와 헌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시민들의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선 대학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9일 개강 후 3주차까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학원과 관련된 코로나19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 지역 확진자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에 완치자는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5일 기준 확진자 3명이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부산 지역 코로나19 완치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완치자는 8번과 19번, 34번으로 모두 온천교회 관련자들입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후 하루 평균 2~3명의 수준을 이어오다 5일 오후 3시 기준 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누계 확진자는 85명이지만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는 80명으로 줄었습니다. 자가 격리자도 1,400여 명으로 전날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54번 확진자와 관련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85번을 비롯해 54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상담이나 수업 중 감염자는 모두 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54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2일 학원을 이용한 원생과 강사 모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제2의 신천지 온천교회 사태가 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 교육청은 전체 학원에 대한 휴원령을 강화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많은 분들이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병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한데요. 감염병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이제는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하지만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던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주위 따가운 시선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마스크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마스크 안 쓰면 또 다 눈치 보고 또 그렇잖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에 외출과 모임 등의 외부 활동이 줄다 보니 답답함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밖에 외출 못 하니까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집에서 음식도 다 집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식구들이 다 그게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최근 실시된 서울대학교 유명승 교수팀이 실시한 국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 결과 전체 58.1%의 사람들이 무력감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안과 우울, 답답함과 함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대화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잘 키워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든지 잘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노력하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소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감염병 확산 저지만큼이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려는 심리적 방역도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확진자가 날마다 수백 명씩 발생하는 대구 경북은 어떨까요? 시민들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다고 합니다.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골목을 끼고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작 마스크 5장을 사려고 5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답답하고 분한 마음까지 드는 요즘. 기분 안 좋아요. 완전히 다운됐고 가끔 운동하러 신천에 한 번씩 나간다는 게 다인데 요즘 아무래도 사태가 이러니까 출근할 때도 늘 불안하고 이제 감기가 걸려도 심리적으로 너무 내가 코로나 아닐까? 이런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위험과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신 규칙적인 생활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침 일하는 시간이나 주무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에는 충분한 햇볕을 좀 일조량을 확보를 하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집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지켜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게 힘들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대구 통합심리지원단은 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둘지라도 심리적 거리는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시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요. 집안에서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장동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생들의 개학이 3주 연기되고 종교시설 폐쇄, 또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다 때 아닌 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외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기간 또한 기약이 없어 신체적, 정신적 쇠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규칙적인 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틀어질 경우 신체 기능이 저하돼 건강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1번입니다. 거기에 되어야지만이 그다음에 수면 자세가 나오고 잠을 잘 자는 것 자체가 깨어있을 때에 무엇을 하든 힘차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한 자세로 오랜 시간 볼 경우에는 근육과 척추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틈틈이 허리와 어깨를 펴고 목을 뒤로 젖히는 등 고든 자세로 2, 3분가량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은 자세 척추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충분히 척추를 이완시켜주는 것만으로 해도 서서 밖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할 수 있는. 또 누워있다 일어날 경우 곧바로 일어나는 것보다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과 팔로 지탱해 몸을 일으키는 것이 근육에 좋은 자세입니다. 한편 집안 갇힌 공간에만 있을 경우 무력감과 심할 경우 우울증까지 올 수 있어 평소 하지 못했던 일이나 실내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 작품 활동 등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시중에 풀리는 마스크는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줄을 서도 구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 일회용 마스크 보통 하루에 하나 쓰고 버리는 건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재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스크를 내가 쓰는 겁니다.
또 사용한 마스크를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서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빨리 말리려고 혹은 열기로 소독하겠다 하면서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로 건조하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셔야겠습니다.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세탁을 하는 것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정전기 필터가 달려있는 면 마스크도 있는데요. 물에 젖었을 때는 필터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 의심자를 돌보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굳이 무리하게 높은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같은 코로나19 행동 수칙과 함께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도 잘 따라서 나와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부산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치를 한참 밑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 속에 헌혈이 또 끊겼기 때문인데요. 혈액원은 코로나와 헌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시민들의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혈액원 혈액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심지어 A형은 저장고에 남은 보유량이 없고 나머지 혈액형도 한 상자가 채 안 됩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하루가 혈액 수급 비상입니다. 통상 적정 혈액 보유량은 닷새치. 하지만 5일 오전 10시 기준 보유량은 1.71분으로 혈액 수급 위기 3단계인 경계 단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액을 원만하게 공급 못했을 때는 의료기관의 수술이 취소된다든가 연기된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혈병이라든가 암 환자들이 치료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요. 방학 기간이 끝나면 단체 헌혈로 숨통이 트일까 했지만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들도 개학을 연기하면서 당장은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혈액은 전혀 무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의 어떤 질환으로 전염되는 바이러스고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체 헌혈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헌혈 참여도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이 최근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구군 배부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부산시의 건의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현재 우체국과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 쇼핑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배부 방식은 줄을 서도 살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직장인은 줄을 설 수도 없어 하루 400건 이상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적 판매처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각 구군에서 동별 주민등록 명부 활용을 통해 판매해 전 국민에게 공평한 배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의대학교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의대는 9일 개강 이후 3주차까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수업 자료 공유와 과제물 제출도 자체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는 등교일은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사 관련 자금 집행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 유동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위생 물품 구입과 작업장 방역 소독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부산방송에서는 4.15 총선에 나선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후보들은 선거운동 대신 지역의 방역 활동에 나섰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해운대 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현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과 치열한 예선전을 치르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미애, 김대식 두 명의 예비후보가 맞서고 있는 해운대 을 지역구. 윤준호 의원은 재선에 도전하며 센텀 2지구와 장산 힐링센터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에 발생하자 즉각 대면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부산에 특히 이제 반여동 여기에 확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는 비상이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들이 원래 국민들을 안전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데 선거운동을 중지를 하고 바로 방역체제로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저희들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이 복장을 입고 방역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반여동 방직공장 여공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부산 지역 인권 변호사로 흑수저 신화를 보여주고 있는 김미애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구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꽁꽁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독제를 만들어서 닦으러 다녔고 버스 정류장 벤치나 시각장애인용 버튼을 닦다가 우리가 방역제를 만들어서 소독을 하러 다니고 혈액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캠프에 동지들이 함께 가서 헌혈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여의도 연구원 원장, 교수 등을 지내며 교육과 행정, 정책 전문가로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미래통합당 김대식 예비후보. 김 후보는 아침 저녁으로 버스 정류장과 인도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방역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3월 5일 기준 해운대 을 지역구에는 우리공화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책이주 지역인 반송동과 센텀 2지구 개발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안고 있는 해운대 을 지역구. 여당의 수성이냐 야당의 탈환이냐를 두고 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3월 6일) 기상정보입니다. 6일 금요일 부산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